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 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오늘도 한국 어렵네요. 어렵어요. 기가 차네 진짜. 네, 뭐 0.8%, 0.7%대씩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그래도 뭐 1% 넘게 하락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조금 근데 광범위한 하락이었어요. 네. 하락 종목 숫자가 조금 꽤나 많았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네, 뭐 거의 다 하락, 좀 많이 하락했던 것 같아요. 거의 다는 아니에요. 거의 다는 아니죠. 네. 내가 갖고 있는 거의 다가 하락한 것 같아요. 기가 차네 진짜. 네, 오늘은 그래도 해운주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운수창고 업종이 해운주 때문에 그래도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대한해운, 페노션이 뭐 6%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업도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3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좀 일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종도 뭐 방어를 잘 했고요.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제일 많이 하락한 게 의약품 섹터였습니다. 여기서 한미약품은 15%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FDA가 요 한미약품이 예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었던 이제 폐암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성능이 별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은 좀 하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장 끝나는 시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동원령도 선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푸틴이. 이제 오늘 선물 하락을 이쪽에서 해석을 찾고 있죠. 네, 뭐 선물이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않고 있어요. 네,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이제 뭐 달러도 조금 더 강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패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데 이제 유럽이 LNG 그리고 원유 확보를 굉장히 좀 급하잖아요. 네. 러시아가 이렇게 안 주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고 러시아도 이제 유럽한테 안 보내고 다른 쪽으로 이제 대체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 영향이 지금 해운 운임 가격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치. 러시아도 뭐 파이프로 깔린 데 외에는 배로 보내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네,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의 유럽향 원유 수출량이 전년 대비 26% 정도 감소를 했고 유럽 이외의 지역, 뭐 중국이나 인도 쪽 수출량은 93%로 증가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유럽 쪽으로 보내던 거를 인도나 중국 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근데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를 보면은 러시아의 프리모스크 항구에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까지 12노트 속도로 5일이 걸린다면 인도 뭄바이까지는 30일이 걸립니다. 6배 걸리는 거죠. 상해까지는 더 걸립니다. 47일까지 걸리면 뭐 같은 양을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이 VLCC 유조선 숫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운임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운임이 진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올 겨울쯤 되면 LNG선 운임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 운임은 14만 3천 달러이고요. 작년 말에 10만 달러였는데 한 40% 넘게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꺾인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리고 양도 파이프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을 것이고, 운임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면 모든 게 비용이 다 올라가는 요소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사실 뭐 에너지 가격이 그래도 피크아웃되고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뭐 주거비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푸틴이 동원령 발표하고 전쟁도 길어지고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간다면 더 우려가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면은 수혜 보는 데는 LNG선을 만드는 회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 LNG를 제일 많이 만드는 업체하고 전화 탐방을 해봤죠. 네. 오늘 신조가가 지금 얼마냐면 2.4억 달러인데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2.7억 달러까지 보는 사람이 생겼대요. 지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카타르 거는 2.15억 달러. 우리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15억 달러로 지금 수주를 했는데 그럼 니네 그거 나무?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럼 남죠. 그럽니다. 그리고 강제 가격이 최대 올해 상반기 가격이 올랐을 때 톤당 13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3분기에 대손 충당을 쌓을 일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없고 이제 그만 쌓을 때로 됐죠. 그만해서 쌓고 그럼 니네 도대체 그 슬롯 도크라고 표현하는 그 슬롯 그 언제 얼마나 다 찼냐 그랬더니 몇 년도 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찼을 거 아니냐 말했더니
그럼요. 다 차. 25년까지는 다 찼고 26년치를 받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그거 슬롯을 너무 멀리까지 받으면 서로 부담된다. 발주사와 수주하는 모두. 요번에도 옛날에 받은 거를 그 카타르도 옛날에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슬롯을 뭐 100척 할 수 있는 슬롯을 확보했다. 카타르가 이랬던 건데 그때 계약을 한 게 지금 눈탱이를 맞춘 거잖아요. 네. 그때는 뭐 2억 달러도 안 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너무 안 하는데 어쨌든 25년까지는 다 찼고 26년 슬롯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한 회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에 한 60에서 70척 사이의 LNG 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LNG 선이. 네. 자, 알아서 그 다음 계산 알아서 하시죠. 이 정도는 많이 했다. 탐방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탐방 갔다 왔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운임 상승으로 나타났던 결과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데 앞으로도 좀 걱정은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일단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가 적용이 될 예정인데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일평균 160만 배럴의 원유 요거를 이제 사우디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에서 암스테르담 기준으로 26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러시아도 또 이거를 인도나 중국으로 수출을 대체하면 더 오래 걸리니까 또 추가로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23년도가 돼도 2월 5일부터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도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PC선이라고 하죠. 이 운임도 또 상승할 수 있다. 네, 계속. 이건 그럼 파이프로 주면은 그 하루 만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게 비용이 올라가는 방식이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많은 인플레이션을 좀 초래를 했던 것 같은데 끝날 기미가 오늘 또 동원령까지 발표를 하면서 안 보이네요, 잘. 이거 관련해서 유한수 교수님이 한국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세요. 네. 러시아 역사 전문가라서 러시아 역사부터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연작 시리즈로 몇 주 나가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와의 대담이기 때문에 독이 아카데미아 이거 하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1시간 반이 휙 가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틀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 번 나눠서 틀어드릴 거고요. 내일도 또 이제 저녁에 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연속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시간 되시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올랐는데 삼성중공업은 5% 올랐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롱 의견을 좀 냈고요. 반대로 이제 현대중공업은 숏 의견을 내면서 현대중공업은 오늘 그냥 보합세 조선주가 다 올라가는데도 현대 미포조선은 3%대 올랐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9%나 상승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은행 회장이 매각을 빨리 좀 서두르겠다라고 밝히면서 매각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데 어제 거제 시장이 입장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올바로 담아내고 정상화 담보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인 찾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나가 인수하려다 실패했었죠. 그렇죠. 3천억 뛰었어요. 그래서 네, 금융위기 직전에 네, 3천억 뛰었. 3천 뛰었어. 3천억 뛰었죠. 네. 그때 당시에 6조 3천억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때 안 한 거 천만다행이죠. 지금 시총이 2조 4천억인데 네. 3천억 뛴 게 아깝지가 않아. 그죠? 네. 그럼 또 할까? 3천억 뛰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소송 가서 1,200억 정도는 네. 받았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두산 한화 이런 기업들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거든요. 중후장대하는 애들. 하나는 되게 필요성이 크지. 잠수함도 만들고 이러려면. 하나 디펜스하고도 연결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오늘 15%나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기술 이전을 했었던 폐암신약입니다. 포지 오티닙. 근데 이제 효능에 대해서 FDA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문서를 보면은 이제 만약에 가속 승인이 이뤄진다면 지금까지 승인된 폐암의 이 표적 치료법 중에 가장 효과가 낮은 치료법이 될 것이다. 거의 악담을 퍼부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유효성 측면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28%밖에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거는 이제 종양 크기가 감소하는 이런 객관적인 반응을 보인 전체 환자 중에 이 반응을 보인 환자 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8%면 28% 정도만 이제 반응을 보였다는 거고 다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쟁 제품을 보면은 한 60% 가까이도 나오니까 좀 낮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밖에 안 나오니까요. 게다가 반응 지속 기간도 한미약품 제품은 좀 낮다라고 언급을 해서 최종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면서 주가는 오늘 좀 많이 떨어졌지만 승인이 그렇다고
탈락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얘 때문에 오른 게 있어요? 나 최근에 잘 한미약품 저기 업데이트를 안 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올랐는데 빠지면 조금 억울하겠다. 그죠? 그렇긴 하겠네요. 조금 오른 게 없었으면. 옛날에 이미 한번 얻어 맞았잖아. 다. 그렇죠. 바이오 제약 재밌네요. 올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무섭죠. 바이오 섹터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기대감에 이르다가 갑자기 그 기대가 한 방에 무너지기도 하고 저는 예측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태극의 음기가 지금 가득해가지고 태극의 음기가 가득해서 바이오 제약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다 망쳐놨잖아. 2018년 이후 전부 망했잖아. 한 개쯤 성공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난 태극의 기운이 이제 성공할 기운이 이제 올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실패해가지고. 하긴 옛날에 굉장히 바이오가 핫했었죠. 예, 막 10배 가고 이런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 IPO 할 수가 없어. 바이오는 아무도 안 해.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한 3년 쉬었는데 그때 2016년에 떴다가 2018년에 떴다 막 2, 3년에 한 번씩 떴어요. 3년 떴는데 지금 한 3년 넘게 지금 침체거든. 야 그러면은 조만간에 한번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예전에는 뭐 암학회, 종양학회 이런 것만 하면 막 학회 참석한 기업들 명단 뽑아가지고 이제 투자 포인트로 삼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정도였죠.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네. 네,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방역 완화 조치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 좀 의약품 섹터에서 바이오 업체들이 좋지 않았는데 전일에 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하겠다. 기존에 이제 콘서트나 이런 데 사람 많이 몰리는 데는 그래도 썼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실외는 그렇죠. 야외 콘서트. 네, 폐지한다고 하고 입국 후에 이제 PCR 검사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해외에서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들어와서 받는 걸로 완화되면서 뭐 리오프닝주들 많이 주가가 좀 반응을 했었는데 요즘은 요것마저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걸렸잖아. 절반 정도 걸렸죠. 2천만이 넘잖아요. 걸린 사람들이. 아직도 4만 명 정도씩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다행히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서 상당히 다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하거나 이런 이슈만 아니면 이대로 계속 완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본이 문을 열라고 하고 있어요. 무비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800% 여행 문의 증가 뭐 이런 게 뜨더군요. 예. 예, 800%면 엄청나 보이지만 2019년 대비로 항상 이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네,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기저 효과가. 네. 네, 그리고 포드가 어저께 12%대 굉장히 급락을 했더라고요.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했던 건데 이게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영향이 없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부품 공급 부족, 이거 한동안 좀 생각 안 했던 이슈잖아요. 네. 반도체 부족, 요 영향이 3분기에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럭이나 SUV 등의 최대 4만 5천 대 가량의 차량이 3분기 인도될 게 안 되고 이제 4분기로 이연이 될 것 같고요. 인플레 여파로 협상 비용이 추가로 10억 달러, 1조 한 3, 4천억 정도죠. 더 발생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3분기에 에빗 뭐 영업이익으로 보면 되죠. 14에서 17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을 했는데 예전에는 뭐 30억 달러까지 전망을 했었으니까 네.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다른 자동차 업체도 반도체 부족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드가 인플레로 인해서 이 비용 부담을 뭐 10억 달러 추가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면 전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쪽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년도에 이 뭐 경기가 침체가 오고 뭐 수요가 둔화되고 하면은 가장 이 비싼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드는 게 사실인데 이게 뭐 벌써부터 조짐을 보일 것 같지는 않지만 아직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요거는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저희 1층에 자동차 판매상 있잖아요. 현대. 네. 예, 어제 제가 거기 가봤어요. 차가 많더군요. 5대인가 꽉 차 있어서 5대인가 6대인가. 그리고 아이오닉 6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봐야지. 그래서 내려가서 봤어요. 보다가 이제 물어봤죠. 지금 이거 사는데 얼마 걸려요? 이랬더니 12개월이요. 1년입니다. 이러고 그다음에 아반떼 얼마 걸려요? 하니까 9개월인가 걸린다는 거야. 아직도 오래 기다려야 되네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직도 모자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장 영업사원하고의 대담이니까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러프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는 해결됐는데 주문량이 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현장 그럼 여기 이렇게 전시차 이거 사는 건 어떻게 해요? 전시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할인해서 파니까 이거 사면 살 수 있어요 했더니 다 팔렸습니다.
5종인가 6종이 다 팔려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 사겠다는 사람들이 다 충족이 안 된 것 같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꺾이든가 안 꺾이든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밀려있는 수요가 일단 네. 해소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고 지금 업종 대부분이 실적 컨센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자동차는 또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괜찮은 구간이긴 합니다. 국내 판매만 봐서는 와 영업선 하기 진짜 쉽겠다 요즘에. 없어서 못 파니까. 물론 이제 그럼 매출이 못 늘어서 이제 저 월급 줄어들 수는 있지만 쪽쪽이 팔리니까 파는 건 전혀 문제가 없네.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섹터도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소카 오랜만에 좀 한 달 만에 또 보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1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200만 주 정도가 풀리고요. 상장 주식 전체 대비해서는 6%로 좀 적어 보이긴 한데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7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중인 물량만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40% 가까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공모가가 28,000원이었는데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1년 만에 하락한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35%나 하락했으니까 얘는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간 적도 거의 없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인가 잠깐 있었을까? 네, 쭉쭉쭉 계속 빠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모주에 대한 매력이 확연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하나 또 상장 임박한 거에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더군요. 오늘 WCP라는 그 이차전지 회사 분리막하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상장을 합니다. 그거 모 회사가 일본에 상장돼 있는 W스코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상장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실제 오늘까지 청약 마감이거든요. 제가 한 4시까지 마감인데 한 2시 반까지 데이터를 봤는데 세계 인수 증권사에서 10대 1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 결과로 보면 그 이상 나오겠지만 네, 일단 평소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과거에 뭐 100몇십 배 내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몇 주 못 받았죠. 뭐 1000대 1도 넘어가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 소카도 그 최근에 상장을 한 거다 보니까 그 기관 수요 예측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100대 1도 안 됐었고 게다가 요건 또 고평가 논란까지 있었어요. 네. EV 세일즈 그 매출액 곱하기 기업 가치 해가지고 그걸 7배 넘게 적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PBR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경쟁사 대비하면은 얼마 안 나옵니다. 한 4,500억 가치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EV 세일즈로 해서 거기다 할인율을 좀 많이 쳐가지고도 그래도 1조 원이 넘긴 이런 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졌죠. 저희가 조금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거 렌트카 회사잖아. 우버 그랩은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한 달 전에 했었죠. 예. 네. 네, 그래서 아니, 굉장히 많이 요즘에 떨어졌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어떻게 다 맞냐 요즘에. 그지 같은 시장이 나가지고. 그냥 모든 게 떨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지 같은 시장이 나 있어 진짜. 좀 뭐가 찡이 납니다. 찡이.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이 하락 구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네요. 힘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역대급 하락 아니냐. 도대체 야 아니 FMC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나중에 해? 이번 주 들어오면서 FMC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일 하루 더 기다려. 네, 내일 발표될 예정이죠. 지겹습니다. 빨리 발표해야지. 이거 참나. 네. 네,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